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추정과 가설 검정, 첫째 추정 1절에서는 추정, 그리고 2절에서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습니다. 추론 통계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모수를 추론하는 통계. 이렇게 모수를 추론하는 방법에는 그림 7-1과 같이 추정과 가설 검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정이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고, 가설 검증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연구 가설을 세우고 표본의 통계량으로 연구 가설이 적합한지를 진행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그 장에서는 먼저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드리고, 그리고 가설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은 그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추출된 표본의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모집단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따라서 대부분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K대학교 학생의 평균 키를 추정하는 경우에 12,000명이 넘는 모집단인 K대학 학생 전체를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 1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구한 그 표본의 평균 키로 모집단인 K대학 학생 전체의 평균 키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다시 정의한다면 모집단에 대한 어떠한 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추출된 표본의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추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추정이고 하나는 구간추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점추정은 추정하는 모수를 하나의 수치로 그 추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간 추정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존재가 존재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을
정의해서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그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뢰 구간과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뢰 수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간 추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을 아까 두 가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점 추정은 하나의 점, 즉 하나의 수치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K대학 학생들로부터 표본으로 뽑은 100명의 학생 평균이 168cm였죠. 그럼 이 168cm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즉 그래프에서 X바가 되겠죠. 168cm. 그리고 모수인 전체 K대학의 학생 수가 아까 얼마였죠? 12,000명이었죠. 그래서 그 전체 그 모수인 K대학교의 평균키 12,000명에 대한 평균키는 168cm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 측정이 있죠. 구간 측정. 구간 측정은 하나의 그 수치가 아닌 특정 그 구간으로 모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표변에서 168cm가 나왔다면은 168cm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1.57cm 구간에 즉 166.43cm가 되겠죠. 중심축으로 해서 좌우로 그 166.43cm에서 우측으로 보면은 169.57cm 사이에 진정한 모수인 K대학 학생의 평균 키가 있다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 식으로 신뢰하는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이가 95% 신뢰 수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양쪽의 실제 그 구간을 그래서 이 구간이 신뢰한다는 식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점 추정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를 하나의 수치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점 추정은 알려지지 않는 그 모수를 측정하는 경우고요. 즉, 그 모수의 진정한 값이라고 추측되는 단일 수치로 모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점 추정의 경우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한다면 모 평균의 추정량은 표변 평균이 되는 것이고 모 분산의 추정량은 표본 분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표본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된 특정한 그 표본 추정량의 값을 추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정량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의 표준편차인 표준 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단의 분산과 모집단의 평균 분산, x바의 분산, 그리고 표준 평균의 편차인 표준 오차에 대한 공식을 나열하였습니다. 모집단의 그 표변 평균의 분포입니다. 그 표변의 크기에 따라서 표변 평균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그 평균은 표변의 평균을 이용하여서 그 구간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변 평균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에 분포하는 관계가 없이 표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집단 평균을 중심으로 구름 그 모양의 분포나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경우에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 즉 신뢰 구간은 표변 평균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그 신뢰 구간의 크기는 신뢰 수준과 표변 평균의 표변 편차, 즉 표준 오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변 평균의 표준 편차를 다른 말로 표준 오차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변 평균 분산의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표변을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느냐 100명을 하느냐 뭐 999명으로 하느냐 어떤 표변의 그 추출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표 자체는 도표 자체는 적은 경우에는 표변 평균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표변 평균의 분산이 많으면 표본이 많을수록 평균의 분산폭은 매우 작아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구간 추정에서의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입니다.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하는 경우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모르므로 표변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신뢰 수준과 허용 오차 수준의 합이 1이 되는 것이죠.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지고 허용 오차 수준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신뢰 수준과 비례하고 허용 오차 수준과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평균의 존재를 99% 신뢰하는 구간이다. 즉 신뢰 수준이 99%이면 허용 오차 수준은 1%가 되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하한값과 상한값을 임계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 오차 수준은 좌우 임계치 밖의 확률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도가 큰 그 T 분포상에서 99%의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T 값은 지금 우리 그 그림 도표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2.58과 플러스 2.5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값은 실내 수준과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하리라고 100% 생각을 한다라면 그 실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실내 편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 구간 결정과 방법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사람이 걸음을 걸어 그 구간에 결정된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내 구간은 걸어가는 사람의 보폭 크기와 걸음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걸어가는 사람의 보폭이 크면은 몇 걸음만 걸어도 실내 구간은 커질 수밖에 없죠. 보폭이 작으면 여러 걸음을 걸어도 실내 구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폭의 크기는 표준오차의 크기에 해당되는 걸음, 표준오차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보폭 자체의 크기가. 그래서 표준오차 크기에 해당되는 거고, 걸음의 수는 실내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T값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몇 걸음을 걸어서 구간을 결정할 것인가, 몇 걸음을 걸어서 결정할 것인가, 실내 수준에 의한 T값으로 결정이 되고, 한 걸음의 그 보폭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약하면은 이렇게 비유해 봄으로써 걸음의 수를 결정하는 실내 수준과 보폭의 크기를 결정하는 표준 오차에 의해서 실내 구간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 분산에 대한 추정도 모집단 평균과 모집단 비율을 추정을 하듯이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 분산은 표본 평균이나 비율과는 달리 정규 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포를 이용해서 구간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자유도의 그 표본 분산을 곱한 값을 모집단 분산으로 나눈 값은 자유도가 n-1은 카이자 포승 분포를 합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그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은 카이 자승 분포를 이용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마케팅 조사에서는 모집단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를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 허용할 수 있는 그 오차의 크기와 실내 수준을 고려해서 추출을 하고자 하는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추정을 위해서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경우에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도대체 설문조사를 몇 부를 조사해야 하는지 의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따라서 표본의 그 크기는 추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본 오차를 구하는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줄어들고 표본 평균치의 평균의 분포는 점차적으로 모집단 평균 주위에 밀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00명으로 구성된 K대학교 학생의 평균 키를 추정할 경우에 10,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움으로 조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0명의 학생들만 표본으로 해서 이들의 그 평균으로 K대학교 학생의 평균을 추정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매우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면은 표본의 크기를 정확도를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하고 그 표본에 많은 조사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도와 조사 비용의 비례 관계가 있다. 정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의 목적 및 조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정은 최대 허용 오차와 신뢰 수준을 알아야만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의 산정식 도출 과정은 산식은 도표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비율에서는 표본의 평균 대신 표본 비율을 사용하고 표준 오차로 그림의 식과 같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도표 그림의 산식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형상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으로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가설에는 연구자가 새롭게 주장하는 연구 가설과 이에 반해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주고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귀무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자가 기존에 인정된 기무가설을 논리적인 그 대안이고 뭐 기존에 인정되어 온 내용으로 연구자가 반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무가설은 우리가 H 제로로 표기를 하고 연구가설은 H1 또는 H2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가설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면은 기무가설은 연구가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한 등식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장은 그것이 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나타내는 기무가설이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검정의 진행은 기무가설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항상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통계량이 산출되고 검정 과정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표본 통계량이 나오고 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겠는가. 그 극단적인 통계를 얻게 될 경우에 최대한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값은 대부분 0.1보다 작게 설정이 됩니다. 도전적인 연구가설이 챔피언인 귀무가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유의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은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표본 통계량으로 그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새로운 예상과 가설 등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정보를 표본 통계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K대학교 학생의 평균 키가 168cm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생각하기엔 요즘 학생들의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어릴 때부터 발육도 빠르고 해서 K대학교의 학생의 평균 키가 168cm보다 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신다라면 이 경우에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K대학교 학생의 평균 키는 168cm보다 크다. 168cm보다 크다. 이는 그 기무가설은 K대학 학생의 평균 키는 168cm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K대학교 학생의 평균 키는 168cm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 가설을 세우고 난 후에 K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가설의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가설 검증인 것입니다. 가설 검증은 모집단에 대해서 알려진 그 일반적인 정보나 상식을 나타내는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기무가설이 옳다라고 전제하에, 즉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기 전까지는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그 가설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본 조사 결과로부터 얻은 통계량 값이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매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값이 나오면은 무언가 그 기무가설에서 주장한 바가 잘못됐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비로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만일 크게 예외적인 값이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고 연구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권투시합에서 무승부로 판정이 나고 나면은 챔피언이 타이틀을 방어를 할 수가 있죠. 무승부인 경우에 유사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K대학교 학생 중에서 표본으로 일부 학생을 뽑아서 평균 키가 기무가설에 주장하는 168cm보다 어느 정도만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으로 추출된 값이 아주 극단적인 외적인 그런 값, 즉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그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올 가능성이 최대한 10% 미만, 뭐 그 대부분의 5% 미만인 경우에만 기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극히 얻기 어려운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만 기무가설이 잘못되었다고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종류에는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이 있습니다. 이 검증은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인계치가 결정이 되면은 이를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값량과 비교해서 채택할 가설과 기각할 가설을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을 측정한 단위로 낸 그 통계량을 T값이나 카이제곱과 같은 F값으로 치환해서 인계치와 비교함으로써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기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값이 유의 수준에 의하여 설정된 임계치보다 더 극단적 값이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연구 가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산출된 통계치와 같거나 더 극단적인 그 나올 확률을 P값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T값 혹은 그 P값, P밸류를 이용한 가설 검증입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T값을 이용한 가설 검증에서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와 P값 밸류를 이용한 가설 검증에서 연구 가설을 채택한 경우를 지금 나열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극단적인 P값이 나올 경우에 즉 모집단 평균에 대한 그 양측 그 검정의 경우에 P값은 기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현재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치보다 절대값이 그 같거나 더 값을 갖는 갖는 통계량 값을 또 다른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통계 패키지는 항시 양측 검증을 전제로 해서 산출된 핏값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단측 검증인 경우에는 제시된 핏값의 2분의 1이 단측 검증에서 진정한 핏값을 위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 절차는 1단계는 가설 검정, 그리고 2단계가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의 검정 이후에 임계치에 대한 임계치 산출이 있고요. 4단계가 통계량 값은 혹은 통계량을 치환한 검정 통계 값을 구한 다음에 임계치와 비교해서 연구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가설 검정의 오류입니다. 이 가설 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 이렇게 그 두 개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인 그 표본이 추출되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잘못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종 오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호로 알파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KD학교 학생의 평균 키가 168cm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잘못돼서 키가 큰 학생이나 혹은 여학생들만을 표본으로 추출을 함으로써 KD학교 학생의 평균 키가 168cm라는 기무가설을 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종 오류를 허용오차 수준이라고 하는데, 기무가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연구가설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가설 검정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된 확률이 확률을 나타내는 그 유의 수준과 같아서 기호도로 알파로 이렇게 기호도 알파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연구가설이 옳고 기무가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를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 구분을 하는데, 2종 오류라고 하고 기호로는 베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KD학교의 학생의 평균 키가 168cm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정 결과 168cm라고 주장하는 기무가설의 주장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연구가설이 옳은 경우 잘못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을 검정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검정력은 전체 확률값 1에서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뺀값, P값 1-베타가 되겠습니다. 조사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 가설 검증으로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과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이 있습니다.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단일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과 두 개 모집단의 그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그리고
3개 이상 그 모집단들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단일 모집단과 2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T분포를 이용한 T검증이라고 하고요. 3개 이상 모집단 간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분산 분식, 분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과 분산 분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은 단일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검증과 2개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집단의 분석에 대한 가설 검증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한 카이 제곱 검증으로 하고요. 그러나 그 2개 집단의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의 경우에는 F 분포를 이용한 F 분포를 하는 2 모집단의 분산의 비, 즉 F 통계량 값을 이용한 F 검증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 방법들은 지금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가설 검증의 종류 중에 하나 혹은 또는 몇 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귀 분석의 경우 회귀 분석 모형 그 자체가 통계적 유의성은 그 분산 분석으로 검증을 하고요. 모형에 사용되는 개별 독립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T 검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